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종합병원에서 외과에 근무하는 이인섭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항문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치액 등의 항문 질환 같은 경우는 평소의 생활 습관이 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그런 습관들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변비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변비는 거의 모든 항문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요. 변비는 하루아침에 좋아지기는 어렵지만 오랜 시간 꾸준히 관리를 하면 서서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변비 치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충분한 물을 마시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또 적당한 신체 활동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에 더해져서 식이섬유제제나 유산균제제, 배변 완화제, 배변 촉진제 등의 약물을 병행하였을 경우에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배변 습관과 항문 관리하는 것들인데요. 배변 습관이라고 하면 변을 보는 습관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화장실에 앉아서 힘을 주고 있는 것들은 항문에 좋지 않습니다. 제가 보통 환자분에게 설명드릴 때는 화장실에 5분 이상 있지 마라 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러한 배변 습관들을 개선하면서 또 변을 본 후에는 마른 휴지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비데나 물티슈 등 부드러운 것으로 처리하는 것들, 그리고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따뜻한 미온수에 자욕하는 이러한 것들이 항문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환경도 조금 개선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항문 질환은 오래 앉아 있는 것들이 원인이 되거나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또 학생들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최소한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잠깐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하고 또 몸도 좀 움직여주면서 항문에 중첩되어 있는 압박이나 또한 혈액 같은 것들을 조금 순환시켜줄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항문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흔하게 보는 것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치열이 있습니다. 치열은 변비 같은 원인으로 딱딱한 대변을 보게 되면 항문 점막이 손상을 입어서 찢어지는 그런 질환인데요. 보통 외래 오실 때 항문이 찢어지는 느낌이 나면서 피가 난다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치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특별한 수술 없이 약물 치료와 또한 자욕 같은 항문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치열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환자분의 항문이 너무 좁아져 있거나 압력이 너무 높아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활약근 절개술 같은 수술을 통해서 증상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항문 주위에 생기는 농양이 있습니다. 신체 다른 부위에 생기는 농양과 마찬가지로 항문 주위 농양 같은 경우에도 눌리면 아프고 터지면 피고름이 나오고 이러한 증상으로 외래를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문 주위 같은 경우는 주위에 근육 조직이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또 위생 관리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양이 좀 빠르게 퍼지고 또한 염증을 좀 심하게 유발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문 주위 농양은 발견 즉시 피부를 절개해서 고름을 빼내는 대농술을 시행하여야 경과를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항문 주위 농양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항문 내부와 피부 사이에 틈새가 만들어진 치루가 생긴 경우가 있는데요. 이 치루 같은 경우는 사실 항문 질환 중에 가장 치료가 어렵고 가장 애를 많이 먹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문 주위 농양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과 치료와 검사를 통해서 이 치료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보통 밑이 빠지는 느낌으로 호소하시는 항문 탈출증이 있습니다. 항문을 조여주는 괄약근 기능이 떨어지면서 점막이 밀려 나와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이것도 심한 경우에는 늘어진 점막을 제거하고 항문을 좁혀주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문 괄약근을 반복적으로 수축했다가 이완하는 소위 말하는 케겔 운동, 이러한 것들이 증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이러한 케겔 운동 같은 경우에는 노년기에 흔히 같이 동반되는 요실금이나 변실금 같은 경우에도 예방이 되니까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항문 질환은 누구나 흔히 생길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제가 외래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또 민망하기도 하고 해서 병원 오기를 미루다가 수술해야 되는 심한 상태가 돼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문 질환도 조기에 진단하고 약물 치료와 관리를 하게 되면 수술을 하지 않고도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평소에 항문에 출혈이나 통증, 잔병감 같은 증상이 있으시다면 외과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앉아 이렇게 이것도 이상하다.